자, 오늘 이제 9월 21일입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릴 소식은 일단 김하성 선수의 이 시즌 두 자릿수 홈런 달성 소식인데요. 물론 오늘 이제 에런 저지 선수가 60홈런이라는 정말 대기록을 달성을 했지만 저희가 또 이 저지 선수는 사실 61호, 62호 아직까지 또 기록 달성의 여지가 더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오늘은 일단 저희가 김하성 선수의 이 10십 클럽 달성 요 얘기를 저희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1일 홈에서 열린 세인트루이스와의 경기였었죠. 7번 유격수로 선발 출전해서 4타수 2안타, 타점 하나 1득점을 기록했는데 이 1타점이 바로 시즌 10번째 홈런에서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경기 이제 상대 선발, 이 베테랑 선발 투수죠. 이 애덤 웨인라이트 선수가 등판을 했는데요. 이에 말 사실 이제 첫 타석에서는 선두 타자로 나서서 커브 공략 3루 땅볼로 이제 물러나고 말았는데 두 번째 타석에서 드디어 또 이를 냈습니다. 풀카운트까지 가는 승부 과정 자체도 굉장히 좋았지만 역시 노림수가 돌아왔어요. 웨인라이트 하면 역시 커브볼 아니겠습니까? 커브볼이 들어왔을 때 놓치지 않고 이제 왼쪽 담장을 넘기는 3경기 만에 홈런포를 가동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뭐 저희가 어디 가서 이제 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시즌 8호 홈런도 그렇고 시즌 9호 홈런도 사실은 이제 야수를 상대로 이제 때려낸 홈런이기는 했는데 오랜만에 또 이제 커브를 공략을 해서 담장을 넘겼습니다. 사실 올 시즌에 가장 김하성 선수가 공략에 어려움을 겪은 구종이 바로 커브더라고요. 그렇죠. 브레이킹 볼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워낙 장타를 때려내기 힘든 구종이기도 하고요. 지난 시즌에는 김하성 선수가 의외로 커브 상대 구종은 좋았었거든요. 하지만 올해는 브레이킹 볼을 상대로 특히 커브를 상대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귀중한 홈런을 때려냈습니다. 맞습니다. 타율도 1할 7푼 6리에 장타율이 0.235였는데 이 커브를 공략해서 넘겼다는 점 굉장히 좀 고무적인 부분이다 짚어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농담 삼아서 야수 두 번의 홈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하성 선수가 시즌 전체로 봤을 때는 타구운이 굉장히 없었어요. 그렇죠. 시즌 중반에 이미 기대 홈런은 10홈런을 넘어선 상황이었는데 아무래도 페코파크라는 구장 그리고 또 이제 호수비에 막히는 이런 불운들이 따르면서 홈런 페이스가 더뎠었는데 역시 시즌은 돌고 돌아봐야지 안다. 그렇죠. 네, 역시 표본이 쌓이니까 10홈런을 돌파하게 된 거죠. 맞습니다. 이번 타구 속도 96.6마일에 타구각도 26도였고요. 비거리도 111.3m니까 뭐 요번에는 넘어갈 타구가 넘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로써 이 김하성 선수가 메이저리그 데뷔 첫 두 자릿수 홈런 고지에 오를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해 이제 빅리그 데뷔 시즌에는 8개 홈런을 때려냈었는데 2개 더 때려내면서 어쨌든 10홈런 고지에 올랐고요. 네. 또 지난 17일날 도루도 한 차례 기록하면서 10도루는 이미 맞춰놓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10홈런에 10도루 사실 뭐 20, 20부터 재야 되는 거 아닌가요? 30, 30부터 아닌가요? 라고 하지만 김하성 선수의 포지션은 유격수이고 그렇죠. 저는 분명히 의미가 있는 기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아시아 출신 선수 중에서는 이 김하성 선수가 6번째로 이제 이 두 자릿수 홈런, 두 자릿수 도루를 동시에 달성한 선수라고 하는데요. 이제 보면 뭐 이치로 선수도 있고 추인 선수, 아오키, 뭐 이구치, 오타니 선수에 이어서 이 기록을 한 거니까 이 김하성 선수도 꽤나 의미 있는. 그리고 이 중에 내야수는 또 이구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한국 선수는 추신 선수밖에 없었고요. 맞습니다. 이런 걸 생각했을 때 분명히 의미가 있었고 시즌 두 자릿수 홈런만 생각을 했을 때는 7번째 기록입니다. 한국인 선수로서 한국인 선수로서죠. 네. 추신수, 강정호, 최희섭, 최지만, 이대호, 박병호 그 이후에 이제 김하성 선수가 세우게 된 거고요. 또 얘기를 해야 될 게 8회 말에 이제 안타를 때려내면서 오늘도 멀티히트를 때려냈습니다. 그러면서 시즌 타율도 2할 4푼 9리, OPS도 0.704 그러니까 시즌 타율 2할 5푼 근접에 OPS도 0.7을 넘긴 김하성입니다. 사실 7, 8월에 김하성 선수의 페이스가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사실 시즌 마무리까지 쭉 잘 가기를 저희가 희망을 했습니다만 5금 부상 이후로 타격 페이스가 좀 많이 떨어지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몸 컨디션이 떨어지다 보니까 타격 밸런스에도 당연히 영향이 있을 거고 체력적으로 힘들다 보면은 타석에서 성급한 접근을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초구 2구 타격이 늘어나면서 좀 어려움이 있었던 네. 김하성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성적 오늘 경기를 제외하고 봤을 때는 1월 7푼에 OPS 0.558 이게 사실 5월에 정말 부진했다 했습니다만 지금 9월 오늘 경기 직전까지는 사실 5월보다 더 부진했었던 시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김하성 선수가 이 사실 좀 체력적으로는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뭐 저번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고정 휴식일이 KBO는 있는데 메이저리그는 없죠. 그쵸. 162경기로 경기 수 자체도 18경기 많죠. 거기다가 체력 부담이 큰 유격수 포지션으로서 이동거리도 많고 시차도 있다 보니까 확실히 김하성 선수로서는 풀타임 첫 해인 만큼 어려움을 체력적으로 겪을 만도 했습니다. 그래요. 김하성 선수가 어쨌든 시즌을 잘 마무리 짓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어제 샌디에고가 사실 휴식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LA에서 이 최원재 타격 코치가 직접 이제 샌디에고까지 내려와서 김하성 선수랑 또 특타를 했대요. 이제 문상열 기자님이 또 이제 현지에서 또 알려주신 소식인데 네. 어쨌든 좀 이 타격폼 달라진 부분이 있어서 그분을 이제 고치는 데도 이 집중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WRC 플러스로 봤을 때도 어쨌든 102로 평균 이상에다가 오늘 활약으로 김하성 선수의 이 WAR도 더 오를 게 확실하잖아요. 네. 어제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 4.3승입니다. 이미 뭐 2015년에 강정호 선수가 기록했었던 아시아내야수 WAR 1위는 진즉도 뛰어넘었고 어쨌든 지금 이대로 페이스가 쭉 이어진다면 WAR 5, 뭐 4.5, 뭐 이 정도까지도 도전해 볼 수 있는 김하성 선수 현재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얘기도 해야겠죠. 이 중계 화면에 잡힌 그 라인업 적는 화이트보드에 있었던 한국어 이게 좀 많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 이게 어제 있었던 일이거든요. 이제 다리비슈 선수의 선발 등판을 앞두고 이 그 화이트보드에 이 선수들이 막 그런 이제 이 문구들을 써놓은 거예요. 뭐 크게 보면 burn the ships 이게 뭐 우리나라 말로 했을 때는 뭐 배수진 치고 열심히 해보자. 뭐 이제 죽을 각오로 하자. 막 이런 뜻인데 그 밑에 이제 한국어 4글자 야발 가자 이게 사실은. 근데 글씨를 너무 못 쓴 걸 보면 그거 김하성 선수가 쓴 게 아니라 뭐 프로파나 뭐 이런 선수는 다 알려주고 이렇게 쓴 거 아니야? 뭐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한데 사실 이게 그 이 욕설이 이 외국어로 하면 이제 영어로 하면 뭐 렛츠고 퍼킹 뭐 매치 뭐 지난해 이제 사실 피터 루소 선수가 해가지고 좀 화제가 됐었던 그런 내용이랑 똑같은 그쵸. 내용인데 그때는 뭔가 멋있어 보였는데 이게 역시 한글로 적다 보니까 약간 좀 충격이.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시발점 이 반등의 반등의 시발점을 만들자 이런 뜻이 아닐까 저는 그렇습니다. 생각했어요. 이게 라인업이 잡혀가지고 중계진도 이게 사실 현재 중계진은 이 한글이 이제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그냥 이제 중계 도중에 내보내준 걸로 이제 보이는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스포티비 중계진께서도 이제 말을 잊지 못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굉장히 또 재밌었는데 그만큼 이제 절실한 각오로 샌디에고 선수들이 임하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어쨌든 샌디에고 지금 4연승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 더 고무적인 점은 이제 마차도와 소토 사실 최근에 부진했었는데 이 두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는 홈런포를 가동했었고 오늘도 각각 적시타를 때려내면서 세인트루이스를 5대0으로 이겼습니다. 투수진 칭찬도 해야겠죠. 최근에 이 샌디에고의 선발진들이 정말 호투를 펼쳐주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클레빈저가 어쨌든 5.2이닝 동안 무실점을 기록을 했었는데 그 전에 스넬, 머스그로브, 다르비슈 전부 이 선발 넷이 24.2이닝 동안 1실점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4경기 4연승 기간 동안 이 선발 투수들이 평균 자책점 0.36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투타 양쪽에서 현재로서는 지금 뭐 제일 물이 올랐다. 샌디에고가 이대로 이 기세대로 간다면 포스트 시즌 진출 뭐 거의 확정적이라고 봐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결국 남은 자리는 와일드카드 2위랑 3위인데 사실 필라델피아 필리스가 애틀란타를 상대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3위로 내려앉았잖아요. 그렇죠. 이 샌디에고 파드리스는 와일드카드 2위, 그러니까 필라델피아와 1.5경기를 유지하고 있고 사실 미러키와의 격차를 생각했을 때는 4경기 격차니까 포스트 시즌 진출 확률이 이제 정말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팬그래프 기준으로 봤을 때 샌디에고의 포스트 시즌 진출 확률이 이제 95.1%까지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김하성 선수가 가을 야구에서 활약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단순히 진출만을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최원재 타격 코치랑 원포인트 레슨을 하기도 했었고 이제 어느 정도 체력을 다듬고 나서 가을에 뛰어난 활약을 펼치는 게 사실은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게 벌어놓고 승수를 좀 벌어놓고 좀 이 주축 선수들에게도 휴식을 주면서 이제 가을 야구를 대비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와일드카드 1위냐 2위냐 3위냐에 따라서 포스트 시즌 대진이 또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조절이 필요할 것으로 이제 보이기는 하는데 어쨌든 3위로 진출하면 또 큰일 나는 그런 상황이라 지금 안 돼. 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김하성 선수 샌디에고 또 앞으로도 쭉 잘 나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 이 김하성 선수도 이 다시 OPS 7 이제
돌파를 한 만큼 저희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욕심 부렸더니 쭉 떨어져가지고 이것만 지키자. 이 정도만 좀 지켰으면 좋겠다. 타율만 이하 오픈 이상으로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많은 팬분들의 또 바람이시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또 이제 김하성 선수의 또 시즌 2자릿수 홈런 소식을 또 갖고 돌아왔는데요. 또 내일 모레도 또 이제 김하성 선수의 활약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또 다른 소식으로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